홍명보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첫 경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엄청난 환불 사태와 티켓 취소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매진조차 되지 않은 최초의 국가대표 경기가 되냐 마냐가 홍명보 감독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호에는 또 다른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축구협회가 해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파의 사례가 유력하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 청원이 국회 소위원회에 연달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축구협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약 5만 7천 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총 5,743명의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국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의결이 통과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이야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커녕 오히려 사선에 유력한 출마 의사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홍명보 감독까지 함께 숟가락을 얹게 되면서 축구협회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렸던 분들은 축구협회가 최소한의 공적기관으로서의 양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국민과 팬들을 상대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와 홍명보 감독, 정몽규 협회장 세 사람이 국회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답변을 통해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 조치 및 직무 관련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감사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문체부에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하여 특정 감사를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하여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사태뿐만 아니라 축구협회도 문체부 장관의 명령하에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있을 경우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문체부에서 해체를 시키고 싶어 하더라도 피파 측에서 정치적 개입이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팔레스타인전 취소와 관련된 티켓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와 환불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26일까지 취소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갑자기 이 기간을 23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6일까지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수수료를 다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날짜를 앞당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취소 수수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기한을 변경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이전에 예매를 취소하여 수수료를 물게 된 축구 팬들은 그제야 바뀐 환불 정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수수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 축구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30일 기준으로 2,500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일 또는 6일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500석이 남아돌고 있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 홍명보호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26명의 선수를 선발했는데 여기에서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해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의리 축구가 부활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홍명보, 호이, 권경원, 김문환 수비수가 부상을 당하여 낙마하게 되었고 조유민과 황재원 선수를 대체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리 축구가 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고려대학교 출신 선수를 울산팀으로 옮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비수가 전면 교체되면서 상황이 한 번 더 반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집 명단에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인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린 내용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천만다행으로 바이엘 뮌헨 측에서 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엘 측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구슬을 흘리며 개인 훈련을 진행했을 뿐 허벅지 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부상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이강인 선수는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고 탈골이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큰 부상이 아니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정상적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참석 여부에 대한 문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모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번 홍명보호에 참전하여 주장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예선전에 2,500석이 매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매진되지 않은 최초의 국가대표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김공 감독의 마음은 오히려 5명보다 더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김공 감독이 울산 대표팀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물론 시즌 중이라면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감독으로서 자신이 메가폰을 잡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간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명밖에 안 뽑혔어. 더 많이 갔어야 하는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공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는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김공 감독의 발언이 비판받을 일은 없겠죠. 결국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합니다.
이 와중에 26명의 명단 중 가장 빛나는 이름들이 손흥민, 이강인입니다. 이 두 선수는 연속골을 넣고 홍명보호에 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팀의 소집을 앞두고 득점포를 조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명보호의 첫 소집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린다고 합니다. 첫 소집 훈련은 10월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각각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경기 시간은 10월 1일 밤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기대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역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새벽 3시 45분에 경기가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홍명보호에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몽규와 홍명보, 이임생 감독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달 24일에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참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이 문제를 일으켜 사과하고 해명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이 사선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축구협회장을 한 만큼 많은 사건 사고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선까지 할 것이 아니라 협회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재선 재임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장들은 이상하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3선에 도전하고 정몽규 협회장은 4선에 도전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생긴 문제점들이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몽규와 홍명보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은 4년 전 협회 회장직을 제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감독 지원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때 정몽규 협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은 당시 자신은 그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려대 카르부타 등의 문제점이 많았던 상황에서 체육계가 정치계와 얽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체육계를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은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축하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90도로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협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프로축구리그 팬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 섰다고 했지만 한 번의 고개 숙임으로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후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예선전 경기 일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있자면 정몽규 회장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도시 민간 단체에서 고발했으며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계속 회장직에 있는 것 자체가 축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2월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가 확정되면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조속히 새 감독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교체와 함께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뽑혔고 새 감독도 협회장 머리를 숙여 사과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결되거나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협회장이 똑같이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만 보이니 이 또한 무능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었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고로 현장을 방문하여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항의가 당시 현장에서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때도 그렇고 축구협회 회장직 때도 그렇고 항상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당시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발표가 있었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감독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소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주호 선수도 함께 소환된다고 합니다. 당초 발표된 것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총괄 이사와 관련된 이슈였는데 박주호 전력강화위원까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과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이임생 이사가 만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을까요? 축구협회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전 선수죠.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는 고소를 하고 뭐하고 했지만 결국 조용히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배드민턴협회 못지않게 풍전등화, 사면 초과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 직전에 놓인 국가에서 경기를 한다니 우리 태극 전사들이 괜찮을까요? 예선 경기 외에도 11월 20일에는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중립지역에서 경기가 열릴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홈 경기를 승인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지역이 출국 권고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전이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매우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표 선수가 또 한 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고를 날렸다고 되어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젠 다르다라고 설명하며 팔레스타인의 변화된 경기에 주목해야 하고 한국팀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팀이 아니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강팀이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거세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새로운 팀 컬러를 가지고 나왔고 대부분 아시아 팀들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사용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아시아 강호들에 맞섰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약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만약 팔레스타인전에서 패배한다면 그 후폭풍과 뒷감당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와 같은 기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군기는 엄청났다는 말이 많았죠. 당시에는 깔끔한 수트에 구두 마무리로 넥타이까지 하고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어색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1년 전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의 불호령에 180도 달라진 소집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에는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들어오거나 어떤 선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 자신의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말 때문입니다.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스투 차림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이튼에서도 이 장면을 보여주었죠. 아, 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단이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홍명보 감독의 장면도 유명했습니다. 이게 팀이냐? 전부 다 넘어지면 이게 팀이야라고 소리치던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홍명보 감독의 군기 잡는 모습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카리스마가 리그 2연패라는 성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문화도 있어야 하고 정신도 있어야 하며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정말 강한 팀이 된다고 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유럽 선수가 다수가 되었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제 세대에게 홍명보 감독에게는 과연 어떤 지도력이 있을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난리가 났죠. 손흥민과 이강인이 뛰고 있는데 좌석은 여전히 널널하다. 불만 있는 축구 팬들도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뛰는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는 늘 관중이 꽉꽉 들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예약이 시작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매진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 팔레스타인전 9월 5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첫 데뷔 경기죠. 예약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3석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러한 말이 눈에 띕니다. 축구협회가 일부 좌석의 표값을 기습적으로 1만원, 2만원 인상하게 된 것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표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홍명보 감독의 의리 축구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울산팀의 메가폰을 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이 여기에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울산 출신의 팀이 무려 10명 가까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명단에 치를 떨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총 현직 울산을 맡고 있는 김 감독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5명밖에 안 뽑혔는데 라고 하며 무슨 말인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난 26일 발표한 국가대표팀 명단에는 울산 소속의 선수 5명, 주민규, 김영권, 조현우, 정우영, 명재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5명 선수, 서령우 선수까지 울산에 거쳐 외국팀까지 해서 울산 출신으로 묵히는 인원이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울산팀은 명이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그 주장이 맞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김공 감독은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5명밖에 안 뽑힌 것 같다. 몇 명 더 가야 하는 선수가 있다. 우리 선수들이 더 뽑혔어야 한다. 나는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계속 울산에 있으면 힘드니까 대표팀으로 가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롭게 기분 전환도 하여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공 감독이 저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현직 울산팀 선수 5명이 갔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선수 5명을 추가하여 명정도가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의리축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는 경기임에도 이번 경기에 매진이 되지 않는 현상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민재, 이강인 등 쟁쟁한 선수들이 이미 명단에 뽑혔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이번 축구협회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선수들을 위해 초대형 전세기를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예리한 몇 분이 저 전세기, 협회 임원들이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는 10월 10일 요르단에서 3차전을 하는데 10월 16일 한국에서 4차전을 치를 것이고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대표팀이 넘어올 때 전세기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정말 맞을까요? 전세기로는 초대형 기종으로 전부 비행기라고 불리는 A380 기종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총 495명이 탑승 가능한 해당 비행기가 요르단으로 향할 때는 축구협회 임직원,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등이 좌석을 채울 예정이고 요르단에서 이들이 대표팀을 위한 응원전에 나선 뒤 선수들과 함께 귀국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도에 대해 축구협회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선수들만을 위한 전용기가 아니잖아요.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축구협회 임직원들 전세기를 타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전세기까지 탔던 국가팀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기까지 후원한다고 하니 많은 곳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이렇게까지 협회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또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협회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사실 공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도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정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냐는 의원실의 추가 요구에도 경영 중요 정보의 개인정보, 감사 결과, 각종 계약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양궁협회는 94장이나 되는 예산 내역을 보내줬는데 축구협회는 얼마나 대단한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 장짜리로 끝났을까요? 이거 보고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축구협회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배드민턴 협회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는 왜 지금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느냐. 김민재 선수가 매치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언 미에서 수비수로 활약하던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부상 때문에 경기를 뜨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대표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매치 2연전이 있다는 겁니다. 김민재 없는 수비수는 상상이 안 된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민재는 떨어지는 낙도 조심해야 한다. 김민재가 출전 못하면 홍명보 감독이 대신 잘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부상 우려도 또 쏟아졌습니다. 손가락 부상을 했다고 하여 팬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몸 상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SNS에 동료 선수들과 훈련 중인 이강인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웃고 있지만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쥐고 있고 오른손 4번째와 5번째 손가락에는 테이핑이 둘러져 있어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탈출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을 왜 다쳤을까 하고 있지만 이 사진이 있던 인스타 SNS 링크가 삭제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기사가 나와서 그렇게 삭제된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과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만약 9월 5일에 있을 팔레스타인전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거 굉장한 타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번 경기는 안 그래도 매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와중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의 국회 증인 소환 예정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출석하여 뭐합니까? 현안 질의, 바로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각종 비리 폭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캐물을 예정이다 겁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축구협회 측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도 증인으로서 이 세 사람을 호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질 경우 두 사람의 자동 사퇴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정말 이르면 아마 이번 9월 5일에 있을 경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경기가 있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현안 질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이 뽑은 선수들의 명단을 보니 26명 중에 몇 명이 의리 축구 의혹을 받고 있다. 야, 이거 참, 왜 이렇게 뽑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벤투 감독은 옳았고 홍명보 감독은 틀렸다는 지나친 의리 축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개인의 기준에 따라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의 흐름과 현재 대표팀 상황을 보자면 지나치고 억지스럽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번 명단,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의리 축구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후한 점수를 주어서 대표팀을 불러들였다는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러한 말을 해요.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